하지만 정말 뭐 채식 위주로 했고 소식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암에 걸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여쭤보면 미국이 질병공화국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는 이 질병을 요즘은 만성대사질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암, 당뇨, 심혈관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증상과 함께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문제가 돼서 오는 질병들을 이제 만성대사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병들을 보면 많이 걸리는 사람과 많은 국가도 있지만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연에 있는 과일, 채소, 콩, 호박, 옥수수, 견과류 이런 음식을 주로 먹다가 햄버거, 치킨, 피자, 아이스크림, 과자, 빵 이런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게 되면서부터 혈액의 문제, 콜레스테롤 문제, 다양한 이런 만성대사질환이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국가에 패스트푸드 큰 회사가 딱 들어가게 되면 그 후로부터 10년, 15년 후에는 암과 함께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패턴들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사르데냐 이런 지역들도 전통적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식사법을 하다가 패스트푸드 들어오고 피자 가게 들어오고 아이스크림 들어오면서부터 수명도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공식품들을 가장 많이 먹고 있고 가장 많이 개발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SAD라고 해서 스탠다드 어메리칸 다이어트, 미국의 표준 식단을 보면 무려 57%가 가공식품입니다. 하루에 거의 60% 가량을 그냥 냉동된 피자, 냉동된 음식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이런 방식들이 그냥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 신선한 자연의 재료들로 만들어진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한국인들이 이제 미국 가보면 아시겠지만 한국인들은 그냥 다 날씬한 거잖아요. 미국인들은 그냥 비만 정도가 아니라 초고도 비만, 200kg, 300kg 이런 초고도 비만 환자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만 지나다녀도 식당 한 군데만 들어가 봐도 한국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 이런 모든 질병들을 거의 약간 필수품처럼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 거의 약국화가 돼버리는 수준으로 약을 굉장히 많은 종류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질병을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질병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공식품이 주식인 나라, 또 질병이 너무나 좀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이 생기는 국가, 이런 분위기에서 질병공화국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연구소를 찾아온 암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요? 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좀 성격이 좀 다양할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가장 제가 많이 질문하는 내용은 최근에 또는 이제 얼마 전에 그동안 삶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를 여쭤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너무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몸의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율신경계라는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약간 수축하고 긴장하고 이랬을 때 교감신경의 작용이고요. 이완된 상태가 이제 부교감신경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긴장하시고 많이 약간 엄격하시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이제 규칙 같은 거를 많이 가지고 계실 때 사람이 약간 더 위축이 되기도 하고 뭔가 좀 편안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좀 열심히 또 딱딱하고 뭔가 경직된 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저는 쉬지 않으실 때 이런 분들이 암을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어떤 분의 경우는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암에 걸릴 것 같았다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불규칙하게 지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에 따라서 몸에도 영양과 해독의 원리가 적용
적용이 돼야 되지만 우리 마음에도 질서가 필요하거든요. 마음에도 영양 같은 이제 좋은 말, 좋은 생각, 또 긍정적인 그런 미래를 향하는 그런 생각들, 상태들이 마음에 이제 충족이 됐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많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없을 때는 많이 이제 짜증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많이 불안하고 또 이제 우울증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것들이 마음의 독소로 작용이 돼서 이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영양과 해독의 원리, 또 우리 라이프 스타일, 삶에도 뭔가 좀 버릴 건 버리고 또 취할 건 취하는 이런 균형이 좀 필요하잖아요. 균형 잡힌 어떤 삶이 건강한 삶을 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꼭 고정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사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려있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면 또 됩니다. 어떤 특정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좀 다르게 180도 다르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가 암이 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다 내려놓았다.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었다. 그냥 뭐 마음 내려놓고 즐겁게 하고 싶은 생각을 했다. 근데 너무 이제 암만 생각할 경우에는 암에 대한 모든 신경이, 모든 집중이 거기로 가 있을 때는 사실 더 큰 불안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걸 잊어버리고 딴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 즐거운 생각, 마음이 편해지는 생각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 몸은 또 급격하게 면역계가 달라질 수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주 이제 말했던 사례이지만 2달 만에도 굉장히 커다란 암이 폐암 사기분이 거의 막 약간의 흔적만 남고 거의 사라진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암은 정말 또 쉽게 오기도 하고 쉽게 사라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또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신 분들도 이게 뭐 죽음을 바로 부르는 병이 아니고 뭔가 내 라이프 스타일의 몸과 마음과 삶의 질서, 균형을 좀 다시 한번 세팅하는 시간을 가지면 저는 좋은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채식하고 소식해도 암에 걸리는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식단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식단은 고기를 일단 좀 너무 많이 드시고 근데 고기와 함께 술과 스트레스가 병행된 분들이 좀 많이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고기 거의 안 먹는다. 생선도 진짜 가끔 먹는다. 진짜 거의 채식 위주로 한다.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식단에 대해서는 약간 반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이 정말 나빠서 몸의 전반적인 흐름이 영양소나 이제 독소, 불균형 때문에 오신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채식 위주로 했고 소식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암에 걸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여쭤보면 거의 50년, 60년 가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분들의 패턴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서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집에서도 가족관계나 인간관계 속에서도 또 사업을 하시면서도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와서 그게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다라는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